사실 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종잣돈이 어느 정도 쌓입니다. 자, 종잣돈 첫 그 시작점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 말씀드렸지 않겠습니까? 이 갭 투자를 하는 그 범위적인 부분이 최대 1,000만 원 정도로 충분하게 이렇게 매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1,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한 5천 가까이가 되는 종잣돈을 모아놓은 상태이셨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되죠. 35세 정도라고 하기는 직장인 한 6년, 한 5년 정도 지나셔 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이 종잣돈이 모아진 것만큼 투자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상담 전달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읽다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그런 사람이다, 성실한 그런 청년이다 라는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한번 같이 고민 상담 한번 보면서 상담 전달 드리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부터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알게 되어서 시간 날 때마다 시청하는 구독자입니다. 저는 현재 직장생활 6년차 35살 남자이고요. 홀 어머니와 저 둘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5만 원 투룸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현재 월 35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을 돌아보면 얼마 전에 경차 모닝을 36개월 무이자 할부로 구입하여 보험료, 차량비, 기름값 이것저것 하니까 7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주택 월세 35만 원, 난방, 수도, 전기, 공과금 약 10만 원, 제 보험료 20만 원 정도, 통신비 어머니 것도 내드리고 있어서 약 10만 원. 나머지는 기타 제 용돈이나 어쩌다 돈 들어갈 일이 있으면 추가로 돈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저축 가능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약 150에서 200만 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자본은 집 보증금 포함 약 5천만 원인데 올해 8월 말에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제가 상담 드리고 싶은 건 제 이러한 경제상에서 좀 보완해야 할 점과 8월 말에 집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목표대로 저축하면 6천만 원 이상 모을 수 있을 듯한데, 이 금액으로 대출 껴서 빌라를 매입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투자 공부 병행해서 월세 살면서 돈을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공부하고 싶은 열정은 있지만 초보라 부족한 점이 많네요. 작년에는 잘못된 주식 투자로 1,000만 원 이라는 거액도 날려봤고요. 투자는 항상 공부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 건강하시고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는 고민 상담 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성실한 그런 청년의 느낌, 이 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경차를 타시고 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신 35세 6년차 직장인 분이셨는데요. 자, 이런 종잣돈, 자, 월세 2천만 원과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 어떤 식으로 투자 방향 설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 상담 전달 드릴게요. 일단은 주식 하지 마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번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링 위에서 자, 프로 복서와 자, 일반 아마추어 그냥 권투 선수랑 그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수, 돈 많고 외국계 자본, 굉장히 정보력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개미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없죠. 자금력도 한정적이고, 자, 이런 정보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굉장히 떨어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식 같은 경우는 확정 수익이 아닙니다. 또 사실 주식 같은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투자를 했을 때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상은 계산을 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투자를 해봐야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은 조금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역발상 투자, 거기에서 더 급매로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들만 삽니다. 사실 급매로 산다는 것은 훨씬 평균가 이하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 차액만큼 바로 샀을 때부터 이익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게 투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살 때부터 이익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투자와 저는 투기로 이렇게 나눈다라는 측면들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주식 조금 나중에 시작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올해 8월 말쯤에 월세가 만료가 됩니다. 자, 이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일단 최대한 종잣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종잣돈이 5천인데 보증금이 2천이 들어갔어요. 총 3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종잣돈 최대한 확보를 해야죠.
자, 그렇기 위해서 이 월세 만료 기간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보증금에 대한 조언이고요. 자, 두 번째는 월세 금액에 대한 조언입니다. 자, 일단은 역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본인 사연 같은 경우는 일단 계약 만료가 될 때 연장을 한다거나 아니 다른 집을 찾아 들어간다라는 선택사항이 있겠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집주인이라는 가정하에 집주인이 가장 꺼리는 것들 중에 하나는 공실이 발생한다라는, 공실이 발생하는 것만큼 일단 기존의 세입자가 나간다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나가게 되면 공실 발생하는데 그 발생하는 기간 동안 수익이 없어요. 그리고 공실 발생을 한다라면 기존에 있던 도배장판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을 때 원하는 수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한다는 비용적인 부분, 바로 직결된다라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공실까지 발생한다는 그 부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집주인. 자, 이를 굉장히 적용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2000에 35예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변에 부동산을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부동산 검색을 해보게 되면 주변에 시세들 쭉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금매로 나오는 그 월세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1000만 원에 35, 지금 2000에 35에 해당되는 월세를 살고 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1000만 원에 35에 해당되는 그 월세가 있는지, 그리고 위치가 비슷하면서 같은 규모의 비슷한 그런 거주를 형태를 띈 그런 물건이 있는지에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확인을 하고 협상 딜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인과 협상해야 돼요. 자, 8월 말 주인한테 이런 물건 눈으로 확인해 놨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본인 이 구독자분께서 자, 만료가 끝나고 나도 계속 연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멘트 날려줘야 됩니다. 세입자인데요. 자, 이제 계약 만료가 되는데 문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만료가 되는데 더 거주하고 싶은데 지금 보증금을 조금 조정해 준다라면 계속 거주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다. 지금 주변에 보니 1000에 35도 있더라. 지금 보증금 2000인데 1000만 원 정도 조정해 줄 수가 있냐? 라는 그런 딜을 슬 날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이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통 집주인 같은 경우도 한번 검색을 해 볼 겁니다. 주변에 실제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월세가 있는지 보증금 1000에 35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1000만 원 빼준다고 하더라도 공실 발생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1000만 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00이었던 종잣돈 4000만큼 늘어납니다. 그리고 35만 원에 해당되는 이 월세 부분도 조정하셔야겠죠. 물론 해당되는 주변에 1000에 30 정도에 해당되는 물건이 있다면 그 월세 역시도 조정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조정하는 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월세를 전세 살아라 부분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월세 조정하는 그 노하우죠. 보통 집주인이 이런 월세 연체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굉장히 좀 짜증이 나고 또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번쯤 이런 집을 소유한다라면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공감하실 텐데,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1년 월세를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자, 한꺼번에 줄 때 10% 정도 조정해 달라라는 그런 말과, 그리고 월세 신고 안 하겠다라는 말과 동시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10%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0%면 35만 원에서 32만 원 정도로 낮출 수가 있다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낮춘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친다라고 했을 때 40만 원에 가까운 그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죠. 최대한 절감해야 될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 가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 투자금 늘어났습니다. 3천에서 4천원 늘어났어요. 그래서 4천만 원으로 투자 시작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시작하셔야 되나? 일단 월세 부분 35만 원, 뭐 조정 안 됐다고 치고 35만 원을 가정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세 35만 원까지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접근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직장인이십니다. 자, 직장인, 신용대출 지금 하나도 쓰고 있으시지 않죠?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직장인은 신용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은행에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이 직장이 있는 유무에 따라서 신용이라는 그 부분을 적용을 시켜요. 자, 신용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직장인 가장 큰 무기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다. 신용 대출 플러스 부동산 담보 대출 플러스 회사 대출 그리고 부모님 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첫 투자, 월세 투자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8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나 800만 원 가지고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월세 흐름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이는 어떻게 800만 원 가지고 월세까지 만들 수가 있었냐라고 보게 되면 레버리지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다른 사람 돈을 이용했다라는 건데,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도 이용을 했고요. 신용 대출도 이용을 해서 이 두 가지 대출, 나머지 차액이 800 들었다라는 거죠. 800에 해당되는 그 수익률. 이 아시다시피 대출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기 투자금은 줄어듭니다. 그만큼 수익률은 굉장히 높아지죠. 25%만큼 남았어요. 자, 800 투자를 하고 17만 원, 지금 8년 전에 그렇게 투자를 해서 25%에 해당되는 수익률 계속 얻고 있었죠. 자, 4년으로 25% 곱하기 4하면 100%잖아요. 4년 만에 순투자금 다 회수가 됩니다. 자, 순투자금 다 회수가 예전에 됐고 나오는 그 금액적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투자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해서 자, 소비는 자, 해외 주재원 근무하고 있는데 한 달에 3만 원 정도 쓰거든요. 외적으로 전부 다 투자합니다. 전부 투자해서 사실 이 경제적 자유 부분을 굉장히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이런 부분이죠. 자, 이처럼 이 대출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대출을 활용하게 되면 경제적 자유 훨씬 빠르고 현금 흐름, 더 많은 현금 흐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투자를 하셔야겠죠. 자, 지금 대출 규제가 막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긴 많지만 무주택자까지 대출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70% 대출, 직장인을 대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자, 이 70% 무조건 이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자, 70% 대출을 이용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셔라. 이 현금 흐름 확보를 하는 데 주안점 두시면 가장 좋다. 자, 70%라는 얘기는 30%만큼 자기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30%도 이 보증금, 월세를 받는다라고 보증금이 받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들어가야 돈은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다. 30%에서 보증금 차감한다라면 나머지 차액만큼만 들어가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죠. 대출 없이 10% 나오는 그 물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이 구독자 사연들도 여러 가지 사연들을 받고 있어요. 해당되는 각각의 전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연을 받는데 그 중에 여러 사연들이 해당되는 그 지역에 8, 9%에 해당되는 그 수익률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주시고 있으세요. 자, 전국에 분포해 있는 그 고수익 부분 있다라는 겁니다. 8, 9%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금매로 샀을 때는 바로 10% 넘는다라는 거죠. 10% 넘는다. 에서 넘는 상태에서 70% 대출 받잖아요. 그러면 수익률 얼마나 되냐? 30%가 됩니다. 30%. 3년이면 거의 순투자금 다 회수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70% 대출을 받기 힘든데 한 채에 해당되는 부분은 받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그 이상으로 투자를 할 때는 반공제가 들어가는데 반공제 역시 신용대출로 활용하신다면 70%만큼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최소 저는 이 투자 경험이 없다라는 그 가정하에 본다라고 해서 최소 20%, 일반 매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70% 대출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20%, 최소 20% 남습니다. 그러면 4천을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4천에 해당되는. 근데 이제 월세가 만료가 됐던 그때의 8개월 정도 동안 1,000만 원 정도 추가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4천의 투자금, 자, 1,000만 원 보증금 조정했다라고 가정하고 4천에 해당되는 투자금에서 1,000만 원까지 모은 돈까지 친다라면 5천에 해당되는 20% 얼마가 되나요? 자, 1,000만 원입니다. 1년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도 이 구독자 사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월 150 정도에서 200 정도 모으실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전략하는 그 생을 많이 느껴지거든요. 뭐 이런 그 가계부를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자신이 소비하는 그 내역까지 관리하신다라는 것은 이 어느 정도 의식적인 소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1,000만 원까지 더 추가로
자, 1년에 얼마인 거예요? 80만 원까지 추가 저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만큼 현금 흐름, 종잣돈 더 확보를 해서 추가적인 투자까지 이어가실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가? 1차 목표 35만 원 그냥 달성됩니다. 자, 5천 투자를 해서 1년에 1,000만 원. 자, 80만 원. 자, 1차 목표 35만 원에 3배 가까이에 해당되는 그 부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핵심은 이 신용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 가장 큰 장점을 활용한다는 직장 생활이 사실 노예 생활이지만 노예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게 자본주의에서는 직장인은 노예입니다. 자, 노예인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점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 그 장점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자고요. 사람들이 저희 보러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 한 분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 망하려고 백을 쓴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시점을 다시 한번 잡으라 그러면요, 2002년도를 다시 잡겠어요. 안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안 좋은 해를 갖다가 집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투자는 안 좋을 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을 때. 왜? 더 이상은 나빠질 게 없었어요. 자, 이것으로 투자캐스터님, 지금 35세 직장인 다니고 있는데요. 이 투자금 확보를 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온리 몰입합니다.